부정부터 시작. 좋아, 넘어볼까? 111페이지 73번 가볼게. 연립방정식 두 개 있는 거 보이니? 네. 근데 문제 읽어봐. 첫 번째 연립방정식하고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정답이 될 수 있는 x값하고 y값을 오른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에도 대입했을 때 성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쉽게 말하면 뭐야?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다? 같았다는 얘기야. 다시 가자. 이거 풀었을 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가 y값하고 이 녀석의 x가 y값 중에 겹친 답이 있대.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답을 공유하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맞아? 됐니 얘들아?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연립방정식은 차수는 1차, 2차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수의 개수는 몇 개로 유지가 돼야 돼? 두 개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봐봐. 우리한테 익숙한 xy라는 변수 이외에 생뚱맞은 a하고 b 같은 것들이 더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떨 수 있다고? 같을 수 있대. 맞아?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 있는 x값하고 y값을 구할 수 있는 어차피 왼쪽하고 오른쪽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같은 답이 있을 거라면 차라리 이렇게 문제가 알려준 것처럼 연립할 게 아니라 지금 봐봐. 답을 구할 수 있는 연립. 누구?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새롭게 연립해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맞아 얘들아? 원래는 이쪽하고 이쪽 하나씩 떼서 연립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러잖아. 얘하고 얘 중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답 중에 같은 답들이 있다는 건 여기에 들어갈 답이 여기에도 성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연립을 이렇게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 된 거야? 1차와 2차의 연립은 무조건 어떻게 풀자?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자. 대입하자. y는 누구? 8-x, 그 8-x라는 녀석을 이 자리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암산 갈 거야. 8-x 도 제곱할 거야. 그럼 좌변 전개하면 몇 x 제곱? 8-x 제곱한 거랑 x 제곱 더했을 때 전개하면 몇 x 제곱? 8-x y에다 집어넣을 거지. 8-x 완전 제곱한 거랑 x 제곱까지 더하면 암산으로 전개하자. 몇 x 제곱이야? 2x 제곱에 몇 x? 마이너스 16x에 상수하는 플러스 얼마? 64. 64에서 34 넘겨주면 30.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하고 인수분해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야? 돼. 그럼 x는 몇 또는 몇? 3 또는 5. 적자. 답 적어. x는 3이 돼도 정답이고 x는 5가 정답이 될 때도 있더라. 필기 나중에 하라 했다.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풀고 있는 중이니까 x가 3이면 y가 얼마야? x가 3인데 y 값은 얼마로 적어줘야 돼? 5라고 적어줘야겠죠. x가 5일 때 y는 얼마? y는 3이라 부르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들아 이미 답이 같다고 했던 이유 때문에 x하고 y를 찾아냈거든?
그럼 A수값과 Y값 찾았으니까 아까 문제 푸는데 권리적거렸던 누구도 찾을 수 있는 거야? A하고 B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찾으러 갈까? 먼저 이거부터 찾으러 가자. X에 3, Y에 5 넣는다고 생각해봐. 암산해봐. X에 3, Y에 5. X에 3, 그러면 3A, Y에 5 집어넣으면 5 넘겼을 때 마이너스 4. 맞아? 3A가 마이너스니까 A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또 B 찾으러 갈까? X에 3, Y에 5 집어넣었을 때 B는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번엔 X에 5가 들어가고 Y에 3이 들어갈 거다. X에 5 집어넣으면 5A, Y에 3 넣고 2 안 하면 마이너스 2. 5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2. 또 마찬가지. X에 5, Y에 3 집어넣으면 5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B는 2가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그럼 문제가 뭐였냐면 A 빼기 B, 그런데 마지막 조건에 B가 양수가 돼야 된다네. B가 양수가 되려면 이것만 정답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2에서 2 빼라는 얘기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 마이너스 5분의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필기해 놓고. 여러분들 이거 기말고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선생님이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독의 연립방정식으로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왜? A나 B 같은 이상한 문자들이 더 있기 때문에 못 풀어. 그런데 그렇게 못 푸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겹치는 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왼쪽에 있는 연립방정식과 오른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일부만을 떼어다가 새롭게 연립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내고, 풀어냈다는 건 x과 y값을 찾아낸다는 뜻이니까 찾은 x값과 y값을 이용해서 한 번 더 a가 있는 쪽에, 한 번 더 b가 있는 쪽에 대입을 해준다면 a값과 b값까지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였겠죠. 한 명만 더 오면 되네. 음, 11페이지, 11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8번. 78번? 78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본 거야? 아니요, 모르는데. 어? 몰라서 지금. 아, 일단은 우리 얘들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진도 끝날 때까지는 어려운 문제 일단 빼. 그러니까 상이나 상중으로 돼 있는 건 빼세요. 나머지 것들 하는 것도 지금 쉬운 게 아니라서. 우리 경우의 수도 해야 되고 행렬 수업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 거라서 상이나 상중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뺍니다. 아까 나이도 물어봤는데 클리닉에서도 마찬가지야. 클리닉에서도 나이도가 높게 표시되어 있는 건 생략하도록 하세요. 112페이지 질문 81번이요. 81번 가볼게. 몇 차와 몇 차 연립이야? 2차와 2차 연립은 무조건 둘 중에 뭐가 되는 게 있다? 인수분해 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는 인수분해 되는 게 없습니다. 슬프게도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어. 봐봐.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수분해 되는 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안 해도 좋은데 여기까지는 1차와 2차는 여기 보는 것처럼 너무 쉬워. 칠판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였어. 아니? 근데 2차와 2차는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했던 기본적인 형태에 의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봐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당연히 우변은 0이고요. 그리고 인수분해 됐을 때 사용되는 이 인수 두 개가 각각 1차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모양이 뭔데? 바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1차로 만들어져 있듯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1차의 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2차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게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내용인데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문제를 잘 보고 뭐와 뭐로 합과 곱으로 문제 표현이 가능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봐라. 이거 합과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들 완전적으로 잘 알잖아. 이런 모양들 전부 다 x 더하기 y에 완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꿀 거야. 잘 들어. 이거 x 더하기 y에 뭐가 되는 거지? 전체 제곱에서 얼마 빼주면 돼? 2xy 빼주면 돼. 그리고 x 더하기 y는 그냥 냅둬. 합으로 잘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이거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 표현한다면 얼마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이거 x 더하기 y 제곱이랑 비교해봐. 얼마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xy인데 얘는 몇 xy야?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xy 한번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쉬운 문제 아니지만 잘 보라 했습니다. 됐니 얘들아? 됐어? 그럼 이때 뭘 할 거냐? 여기서도 쉽지 않아. 치환할 겁니다. 내가 표현해낸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게. x 더하기 y가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에다가 x 더하기 y에 a로 놓기로 했지? a가 2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a제곱 xy가 b였지. 그럼 마이너스 b가 1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계속 봐. 그럼 또 몇 차와 몇 차 연립이 된 거야? 2차와 2차 연립된 거야. 인수분해 되는 거 이게 없게. 또 없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또 없어. 그럴 때 얘들아 연립방정식의 우리 최종 목적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그랬지? 연립방정식 풀고 싶으면 제일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뭐야? 선생님 말했던 1차와 2차든 2차와 2차든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게 뭔데? 그런 것들을 외우고 공부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풀고 싶으면 무조건 1차 관계식을 찾는 거야. 1차로 정리해낼 수 있는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거 정리만 하면 관계식 만들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였고 2차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1차 찾고 싶으니까 인수분해 하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연립방정식 풀고 싶으면 차수가 높은 2차 이상에 대입할 1차의 관계식이 필요해. 연립방정식 풀고 싶으면 뭘 찾아야 된다? 1차의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 근데 얘들아 인수분해가 또 안 되잖아. 다시 뭐 찾고 싶다고 우리? 1차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여기 다 1차인데 얘네들만 2차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버리면 상상해봐. A제곱 날아가고 A, B 1차만 남아있는 식 하나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보세요. 합과 곱 위주로 표현될 수 있는 식들은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하고 표현된 걸 치환을 하고 치환된 걸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말할게.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1차의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인수분해가 또 안 되니까
본 거야. 어떻게 하면 1차만 남아있는 식을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좌변끼리 뺐을 때 2차 항이 사라지면서 1차 항들만 남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빼면 좌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1이 된다는 걸 알게. 다시 말하면 B가 누구냐? B가 A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문제를 풀기 위해 해놨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적을 때 이따 풀기 전에 1차에 관계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관계식이. 그래야 대입해서 푼단 말이죠. 근데 인수분해를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끼리의 연립에서도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싶어서 원하는 1차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지금은 좌변끼리 빼는, 우변끼리 빼는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지. 대입할게. 어디다 대입할 거냐? 여기 이거보다 이게 또 좀 더 간단한 거 여기다 대입할게. B 대신 A-1을 대입할 겁니다. 필기 예쁘게 넣어. 일단은 보고 그럼 A 제곱 B 대신 A-1 열 건데 부호 바꿔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됐는데 우변에도 1이 있네. 그럼 사라지겠네. 이것만 남겠네. 1차 찾았으면 대입하면 되잖아. 선생님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돼요. 똑같이 돼. 다 됩니다. 그래서 A가 몇 도도 몇 나와? A는 0 또는 A는 1이 나오게 되죠. 그럼 A가 0이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A가 1이면 B는 얼마야? B는 0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거든? 이 문제가 뭐 A와 A, B 찾는 문제 아니었잖아. X, Y 찾는 문제였잖아. 아직 절반밖에 안 한 거야, 우리. 그럼 또 가. 이거 1번. 이거 2번. 1번 여기다 적을게. 1번. A가 0. 그러니까 합한 건 0, 곱한 건 마이너스 1. 합한 건 0, 곱한 건 마이너스 1. 2번. 합한 건 1, 곱한 건 0. x와 y의 합은 1, x와 y의 곱은 0.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줄게. 먼저 첫 번째는 몇 차와 몇 차 연립이니? 1차와 2차 연립. 그럼 y는 누구랑 같은 거야? y는 마이너스 x.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x는 주면 여기 뭐 되는 건데? 마이너스 x제곱돼.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게 되고, 이런 풀이도 있고, 두 번째 풀이도 보여줄게. 이번엔 다른 풀이 할까요? 1차와 2차로서 한 문자로 정리한다면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번엔 이렇게 풀자. 내가 찾고 싶은 x하고 y가 근인데, 가만히 보니까 근의 합,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려줬죠? 그럼 2차 방정식 만들어 볼까? 두 근의 합이 1이 되려면 2차 방정식의 1차 계수는 이렇게. 두 근의 곱이 0이 되려면 상수항은 없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다시 x하고 y가 근이야. 근데 그 찾아야 되는 근을 더한 건 1, 곱한 건 0. 그럼 근거기 수의 관계를 위해서 두 근의 합은 1이 되게, 두 근의 곱은 0이 되게. 그럼 이 방정식 풀면 t는 몇 또는 몇 나오니? t는 0 또는 1이 나오게 되거든. 근데 그 t 값이 무슨 값이야 지금?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t가 근이야. 그 근이 누구하고 누구야? x하고 y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xy라고 했을 때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을 xy라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1인 거고 두 근의 곱이 0이라는 뜻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두 근 있지? 그 두 근이 바로 x값과 y값. 그러니까 x가 0이면 y가 1. x가 1이면 y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합과 곱의 형태로 변형해서 정답 4세트에 해당하는 4쌍의 정답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 물어본 것도 많다. 이제 x에서 y 뺀 다음에 절대값이 하래. 얘들아, x에서 y 뺀 다음에 절대값이 하면 2. x에서 y 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하면 2. x에서 y 빼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이것도 뺀 다음에 절대값이 하면 1. 그래서 내가 4쌍의 정답을 구했는데 그 구한 정답 중에 x값 y값을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한 결과가 제일 크게 나오는 경우는 2일 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답이 2번이었나 봐. 필기. 여러분들 점수 받으려면 지금 중간고사 때 받았던 점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괜히 이상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거 이런 문제까지 다 소화가 잘 되면 선생님이 뭐라 하겠니?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먼저 하자.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여기 상이나 상중으로 표현된 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풀면 점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엄청난 착각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안 푼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야. 계속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복습, 해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먼저 우리 해결하자. 최소한 내신 수준, 그 내신 수준보다 조금만 더 높은 문제들 해서 일단 웬만큼 맞춰야 되는 문제들 나왔을 땐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되자고. 실수만 없다면 못해도 70대, 잘하면 80대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필기들 하고 있어? 합과 곱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응용 문제야. 진짜 이 정도까지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선생님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그게 아니라면 유형 14번까지 무리라면 유형 12번이나 13번 연립방정식에 당연히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걔네들까지라도 풀 수 있으면 진짜 선생님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거야.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 자, 또 질문? 85번이요. 785번 가볼게. 일단 문제부터 보세요. 연립방정식이래. 연립방정식 맞네. x하고 y가 맞는 연립방정식 맞아. 몇 차와 몇 차 연립이니? 1차와 2차. 위에 게 1차, 아래 게 2차야. 아래 거 왜 2차지? a제곱 때문이 아니야. xy 때문에 2차야. a제곱은 그냥 숫자야. a는 그냥 숫자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변수 문자는 x하고 y야. 그래서 1차와 2차거든. 1차와 2차 풀이 방법 뭔데?
1차, 2차에 풀이 본 건 뭔데요? 1차를 2차에 대입할 준비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안 적고 대입할 식을 만들어 볼게. 위에 거 x 더하기 y가 2a 더하기 2니까 y가 누군지 알아? y가 2a 더하기 2 빼기 x입니다. 대입할 준비했어. a가 있으면 어때?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놓고 대입할 준비하라고. 그걸 어디다 대입해? 밑에다 대입할 겁니다. 밑에 거 적을게. xy는 a제곱 더하기 먼저 풀어. 푸는 방법 이거 있지? 여기 y자리에다 넣어주면 돼. 전개해봐. 대입하고 불러봐. 대입하고 불러보라고. y에다가 이거 넣고 계산할 거잖아. 근데 y 앞에 x 있으니까 x에다가 이거 대입한 거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ax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여러분들 말한 걸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암산으로 우변으로 넘기는 것까지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넘겨서 x제곱 2ax랑 2x가 합쳐지면 2a 더하기 2x가 될 건데 그거 넘기면 부호 바꿔서 2a 더하기 2 그리고 2도 앞으로 뺄게. 이렇게 될 거예요. 생각해봐. 2a 더하기 2에다 x 곱한 걸 우변으로 넘기면 부호 바뀔 거야. 부호 바뀌면서 2도 앞으로 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묶이겠지.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항 a제곱 더하기 11은 0만 남게 되겠죠. 이게 1차와 2차 연립풀이의 기본이야. 2차와 2차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있는 힘을 다해서 1차로만 표현되는 방정식 찾아 놓은 다음에 그걸 나머지 차수가 높은 방정식에다 대입해주면 돼. 그게 연립방정식에서 푸는 방법, 유일한 풀이 방법이야. 선생님이 알려준 게 그거야. 근데 그걸 아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 1차 찾으려고 목숨 거는 거야. 1차 찾으려고. 그럼 정리했어. 몇 차 방정식 만들었어?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저거 풀려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면 되고 안 되면 그대목식으로 풀면 되는 거 맞니? 근데 문제 봐봐. 785번 여러분들이 물어본 문제. 얘가 뭐 해야 된대? 실근이 없어야 된대. 얘들아. 이게 실근을 가지면 안 된대. 칠판 봐봐. 정말 기본인데 또 대답 못할 거가 걱정되네. 연립방정식은 뭘 찾는 거지?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건 뭘 찾으라는 거야? 어? 얘들아, 연립방정식을 풀래.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돼? 어? 해. 뭐 누구의 값 찾으라는 얘기야? x값이랑 y값 찾으라는 얘기야. x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x값도 그렇고 y값도 그렇고 실수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풀면 누구의 값 나온다고? 이거 풀면 누구의 값 찾을 수 있는 거야? x의 값 찾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풀면 x의 값 찾는 거잖아. 인수분해로 풀거나 근해공식으로 풀거나 풀면 x값 나오잖아. 그런데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이 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연립방정식의 가오리만처럼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x값과 y값이야.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야. 이런 걸 연립방정식의 해라 불러. 근데 쟤네들이 실수가 되면 안 된다잖아. 그래서 풀고 있는 거 아니야? 1차와 2차에서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하고 대입해서 정리했잖아. 대입했으니까 y 사라지고 x만 남아있는 2차 방정식 만들어졌어. 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풀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x라고 하는 근이 되는 건데 그 근이 실근이 되지 말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허근이 돼야 된다. 허근이 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x값이 허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하는 거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허근을
갖도록 해주는 A의 조건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1차계 숫자수니까 4분의 D로 갈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정계는 A제곱 나라가 2A 남아 상수항 1 남아 1에서 11 빼면 마이너스 10만 남을 거야.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결론 2A는 1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자연수라는 5보다 작으면 정답이 1, 2, 3, 4겠구나. 1, 2, 3, 4. 1, 2, 3, 4 다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던 문제니까 10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유형이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풀었을 때 나오게 될 해가 실근이 나와야 되냐 허근이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중근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조건을 내건 문제들을 풀 때 풀기 직전까지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모양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쌍의 해. 지금처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갖지 않는 해. 판별식이 0이면 한 쌍의 해. 왜?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잖아. x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y가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한 쌍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 780번이 한 쌍이라잖아, 그치? 1차를 2차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중근, d가 0인 조건으로 푼다는 얘기였던 거고 784번도 실근같이 말해야 되는 거니까 대입한 다음에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지금처럼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네. 786번은 뭐야? 실근 가져야 되는데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놔. 실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판별식이 d가 0 이상이 되는 조건으로 풀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 중근도 실근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판별식으로 마무리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잘하고 자, 마지막 페이지 113페이지 질문 88번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 상상할 수 있어.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이 되겠죠. 근데 그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사용된 숫자의 제곱의 합은 54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바꿔서 원래 수랑 더한 거는 99. 얘들아 이거만 볼래? 이것도 언제쯤일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문자 써야 되니까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10의 자리 숫자는 x를 쓸 거고 1의 자리 숫자에는 y를 쓸 겁니다. 대신 저거 읽을 때 xy라고 읽으면 큰일 나. 저기 xy 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xy라고 말하면 그 뜻은 뭐야? x 곱하기 y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문제 의도는 뭐야? x 곱하기 y 아니야. 10의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는 x로 하고 1의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는 y로 하래. 저거를 읽을 때 xy라고 읽지 말고 차라리 읽을 거라면 x10y라고 읽어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이걸 53이라고 안 읽잖아. 53이라고 읽잖아. 여기다가 10의 자리 숫자의 의미를 10 붙여주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가 원하는 숫자가 x10y라고 해볼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데 이 숫자의 크기를 말할 때 기억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 x라는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원래 크기는 10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의 자리 숫자니까 원래 크기가 그냥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이라고 하는 숫자는 50 더하기 3으로 분리할 수 있었던 5 곱하기 10에다가 3 곱하기 2를 더한 걸 원래 크기로 했던 것처럼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다시 가자. 첫 번째 줄. 각 자리에 사용된 숫자의 제곱의 합은 얼마? 10 불러봐 그러면.
첫 번째 줄 읽고 씩 불러봐. 10의 자리에 사용된 숫자를 제곱한 거랑 1의 자리에 사용된 숫자를 제곱해서 더한 게 53이라잖아. 이거 말하는 거잖아. 두 번째 줄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꿨대 얘들아.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꿨다는 거 이제는 y10x가 되는 거지. y10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숫자의 원래 크기가 뭐야? 10y 더하기 1x야. 그럼 두 번째 줄이 뭐였어? 그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 바꿔서 만든 숫자와 원래 숫자를 더하겠네. 그럼 더하면 더한 결과는 몇 x 더하기 몇이 되는 거니? 11x 더하기 11y가 되는 거죠. 11x 더하기 11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숫자와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를 바꿔서 만들어진 새로운 숫자들끼리 더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에서 말하기를 99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꿔 적으면 x 더하기 y가 9인 거 말하는 거지. 이거 센스 좋은 친구들은 금방 푼다. 어차피 x하고 y는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니까 자연수일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9 만들고 자연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53이 되려면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면 돼? 자연수 두 개가 누구하고 누구일 때 그냥 더하면 9, 제곱해서 더하면 53 나올까? 3하고 6? 3의 제곱이랑 6의 제곱 더하면 53이 나와? 완전히 63이니까. 누구야? 아니 자연수 두 개 더해서 9 될 거고 그 더한 숫자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더하면 53이 나온대. 그 자연수 두 개 누구하고 누굴까? 7이랑 2. 7하고 2죠. 7하고 2. 7 더하기 2는 9. 7의 제곱 49에다가 2의 제곱 4 더하면 49 더하기 3이 4니까 53. 그냥 시험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보고 바로 정답 찾으면 돼. 그래서 정답이 뭐야? 27 아니면 72가 되겠지. 27 아니면 72가 될 건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수업 중이니까 원칙대로 가. 원칙 뭐야? 1차를 한 문제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그걸 2차에다가 대입해서 풀려고 했죠. 그럼 적어볼까? x 제곱한 거랑 요거 제곱한 거 더할 거니까 정리할게. 2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81에서 53 넘기면 28은 0.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7. x가 2면 y는 9 빼기 2니까 y는 7. x가 7이면 y는 9 빼기 7이니까 y는 2.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27이거나 72가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 더 읽어봐야겠네. 근데 얘들아 1의 자릿수가 10의 자릿수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정답은 27만 해야 되는 거겠지? 이것도 당연히 누가 봐도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닐 텐데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식을 못 만든 친구들이 있다면 좀 잘 배워놔. 그리고 좀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친구들은 첫 번째 줄 보고 이식조차도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반성 좀 하고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 문자로 해본 다음에 10의 자릿수 제곱한 거랑 1의 자릿수 제곱해서 더하기 53이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읽은 학생이 이 식을 못 만들어. 문제가 말하고 있는 문장을 수학식으로 옮기질 못하면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전혀 만들지 못한 이유가 없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활용 문제 어렵다 하는 거 안 좋은 버릇이야. 물론 지금 이거 질문한 학생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활용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필요한 습관?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해봐야지.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활용 문제만 나오면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의 극히 몇몇 빼놓고 나머지는 해보지도 않아. 그냥 어렵대. 뭐 어쩌라는 거야. 지가 풀어보지도 않아놓고 어렵대. 또 질문 있는 사람? 89. 89번을 가보자. 대각선 길이가 4루트 10k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대각선 길이가 4루트 10? 선생님은 벌써부터 피타고라스를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 난 그냥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라고 했고 대각선 길이 알려줬길래 왠지 가로하고 세로 문자로 잡아서 풀려고 하는 그런 뻔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니면 말자. 아니라면 쌤이 바꿀게. 그럼 끝났네. 이거 맞네. 그럼 볼 것도 없이 하나 더 만들어. 피타고라스정리.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한 건 4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10, 160 되는 거구나. 이제 하나만 더 만들면 끝나겠다. 하나만 더 만들면 끝나. 11번째로 풀면 되는 것 같아. 갈 게 있네. 두 번째 줄도 가자. 이 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km씩 줄인 땅. 얘들아, 가로하고 세로를 1씩 줄이겠다네. 응? 가로도 1 줄일 거고 세로도 1 줄일 거네. 이거 지금 교재 없는 사람 반성 좀 하라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진짜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주고 말해줘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해보라고 그래서. 해보라고. 첫 번째 줄. 직사각형 말했잖아. 직사각형 그려보라고. 그게 문제에서 뭐래? 대각선 길이 알려줬잖아. 그럼 당연히 가로하고 세로 문자로 잡을 생각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 수행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안 하고 있는 친구.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자, 했어. x 가로하고 세로 죽였어. 그럼 또 세 번째 줄. 이것도 아무가 아니야. 해독이 필요한 아무가 아니라고. 뭐래? 그렇게 만들어진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15 제곱킬로미터만큼 작다잖아.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넓이가, 이 넓이가 뭔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몰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이게 뭐래? 원래 있던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잖아. 근데 이 넓이가 원래 있던 넓이보다 15만큼 작대. 이게 아무야? 아니잖아. 아니야. 진짜 엄청난 해독 과정이, 해석 과정이 필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한다고 봐요. 이거. 그럼 가자. 요거는 전개해서 좀 정리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전개할게. x, y 사라지겠다. 그럼 누구 남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만 남겨. 다 적으니까 일단 좌변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우변에 그냥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고 연립방 정식의 풀이의 핵심 1차를 2차에다 박아놓는 거야. 봐봐, 벌써 1차 만들어지지 않았어? 선생님 2차인데요? x, y 사라져. 그럼 x, y 1차만 남았잖아. 그래서 y가 뭐야? 이거 넘겨줘. y가 15 넘길 거니까 16. y가 16 마이너스 x가 되겠구나. 그걸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면 돼. 그러니까 x제곱이랑 16 마이너스 x 넣어서 제곱한 거 전개한 다음 더해주면 몇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몇 x? 32x 16의 제곱 얼마지? 16의 제곱 얼마예요? 256 256에서 160 넘겨서 빼면 256에서 160 빼주면 어? 96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98이 2요. 누가 누구로 될까? 48 아니에요? 2로 나누면 48이지. 그래서 12하고 4로 인수분해가 될 테고, 그래서 x는 12 또는 4. 가로의 길이가 12가 될 수도 있고 가로의 길이가 4가 될 수도 있었어. 연립방 정식이야. 가로가 12라면 세로였던 y는 4. 가로의 길이가 4였다면 세로의 길이가 12.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진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진짜 더럽게 어려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 김변이 누구야? 김변이 12조 12. 문제가 아까 김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변. 그래서 정답 12. 근데 이 문제는 단위도 있었지? 계산은 단위 없애지만 마지막에 정답 적을 때는 12 옆에다가 킬로미터 적어주는 게 바람직하겠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 교과서에서 당연히 메인으로 해야 되는 것만 일단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잊지 않고 거기 뒤에 보면 봐봐. 그 다음 여기 공통근 있지? 공통근 안 해도 돼. 다만 여러분들한테 시간 확보해서 부정광 정식이라는 건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일단 각 단원에 있는 굵직굵직한 내용들 위주로 빨리 진도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 필요한 수업들을 선생님이 책임지고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숙제할 때 난이도 높은 것들 빼. 그 앞에 대표이용부터 해서 난이도 중정도 해당하는 것까지만 진짜 일반 시험은 중간고사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완벽하게 풀고 완벽하게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과제량을 줄여준다고 얘기했던 거지.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과제량을 줄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외우는 것부터 해서 그거에 좀 더 시간 투자 많이 하라고 지금 과제량 조절해 주는 거니까 시간 포트로 쓰지 말고 잘 해봐. 그냥 무조건 외우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나쁘지 않아. 대신 외울 때 자격지심 같은 거 갖지 마. 내가 바보 같아서 수학 못하니까 일단 외우자. 그거 아니야. 수학을 잘하려면 외워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외워야 돼. 내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운다고 그거 생각하지 마. 진짜 큰 착각이지. 외우는 걸 잘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라 외우라는 거지. 너희들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영아. 시영. 오 있었어. 정신. 우와. 자, 그 다음 부등식 보세요. 중학교 때 부등식 1.5씩 배웠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걸 넘겨봐서 배우는 게 연립부등식이지. 근데 연립부등식도 어려운 게 아닌 게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연립부등식도 얘들아 부등식이라는 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건 x의 범위를 찾는 거지 얘들아. 맞아? 근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부등식이 두 개가 주어져. 선생님 봐. 그 두 개의 부등식을 위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와 아래쪽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에 무슨 범위 찾기? 공통범위. 연립이라는 건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연립방정식도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과 y를 찾는 것처럼 연립부등식도 위쪽 부등식과 아래쪽 부등식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의 공통범위를 찾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120페이지 전부 다 숙제를 할 거고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소수랑 분수 같이 가는 거 솔직히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우리 연습해보자. 834번 시작해봐. 정말 작정하고 풀면 이거 정답 찾는데 1분이 넘게 걸리면 안 돼.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 맞잖아. 834번. 자, 그만 위쪽 부등식에다 열배할까? 열배하면 7x 더하기 얼마? 59가 10배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꿀 거야? 그냥 냅둘 거야? 그냥 냅둬. 그럼 우변 얼마 되는 거지? 우변도 10배 하는 거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49 양변 7로 나누면 x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7보다 빨리빨리 풀자. 밑에 있는 부등식은 분수로 표현되는 분모 4하고 3 동시에 없애려면 양변이 얼마 곱하면 될까? 12 곱하고 불러볼래? 일단 12 곱하면 4는 약분데 3만 남을 거고 3에다가 x 플러스를 곱할 거니까 3x 더하기 6. 그래서 옆에다 12 곱하면 3이 약분돼서 4 남을 거야. 4가 남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x-4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12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유지할 거고 12 곱하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계산하면 18 넘기면 마이너스 18 24랑 계산하면 6. 그래서 결론 x는 부등호 방향 음수니까 바꿀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니 얘들아? 어? 이거 맞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에는 이거고 두 번째 부등식에는 이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는 겁니다. 정답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6고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칠판 봐볼래?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이 이거라는 거 지금 모르겠는 사람 수직선 연습 더 많이 해야 돼. 첫 번째 정답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고.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이너스 6은 한 이쯤 있지 않겠어? 근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두 범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여기잖아.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잘 풀 수 있는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연립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배우고 있는 중이지. 넘겨보세요. 자, 절대값 수업은 토요일날 할 거고요. 오늘은 진도 나가는 거 유형 3번까지 특수한 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한 문제만 더 하고 숙제 낼게요. 842번 풀어보세요. 842번 842번 풀어봐. 여기다 클릭할 때 3, 4차 방정식 그 공통근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하고 부정 방정식 얘기는 빼고 나머지 것들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 혹시? 그러면 부등식 쪽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봐보자. 이거 정답 뭐 나왔어? 첫 번째 부등식 x는 마이너스 1보다 그거는 간단한 거지? 아니 얘들아? 시영아 고개 들고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죠? 두 번째 풀게. 3x 넘기면 2x 마이너스 2 넘기면 마이너스 2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결론은 뭐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근데 우리 연립부등식 들고 있는 거야. 두 부등식의 해의 공통 범위를 정답으로 말해야 되는데 일단 봐도 정답이 없지 이거. 볼래?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런데 얘랑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그 두 번째 범위가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래. 기본적으로 겹친 게 없어. 유일하게 겹칠 가능성인 숫자가 마이너스 1 요 하나인데 이 마이너스 1조차도 지금 이 두 개의 값은 겹친다고 인정할 수 있게 없게? 마이너스 1 겹친 답이야? 겹치지 않은 답이야? 안 겹친 답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해 봐도 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겹친 것 같은 요 하나의 숫자조차도 얘는 지금 같은 답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답을 이 연립부등식은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부등식이라서 무조건 해가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예 겹친 부분이 없다면 연립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겹친 부분이 없다면 당연히 해가 없는 거야.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최대한 빨리빨리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122페이지 보세요. 일단 숙제 먼저 체크할래? 숙제 120페이지 전부 다. 그리고 121페이지는 842번까지만. 됐니? 네. 그리고 숙제부터 미리 말할게요. 뒤로 넘겨.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는 125페이지까지입니다. 125페이지까지. 절대값 전까지. 상승 빼죠? 어? 상승 빼죠?
이제 시작해보자. 애들 시작해보세요. 850번. 850번부터 시작해봐. 연립부등식은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범위를 찾는 걸 연립부등식을 푼다 얘기한다. 그래서 연립부등식부터 먼저 풀어놓고, 연립부등식 나왔으니까 연립부등식부터 먼저 풀고 난 뒤에 문제가 마지막에 뭘 묻고 있는지를 보고 풀어놓은 답을 보면서 정답을 기록해주면 되는 거겠어요. 대신 계산은 엄청 빠르게 여러분들 스스로 낼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길 바래. 그만. 7번 봐. 여기 1차 몇 x? 좌변 1차 몇 x? 13x. 3x 넘기면 몇 x? 10x. 기억해놔. 10x. 그 다음 좌변 상수항이 2니 2 여기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인가? 그럼 5만 남는 거 맞아? 10x가 5보다 작다니까 x는 10분의 5, 2분의 1보다 작다 나오겠죠. 계속 암산할 거야. 여기 몇 x? 넘기면 몇 x? 4x. 마이너스 5 넘기면 얼마? 그럼 4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 아직도 공통범위 체크 힘든 사람들은 계속 수직선 연습하세요.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해도 돼. 그래서 정답이 뭐야?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최종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범위에 있는 답 중에 제일 큰 정수랑 제일 큰 정수 얼마야? 저 답에 들어있는 제일 큰 정수 얼마예요? 0. 아유, 뭐야. 대답이 이렇게 늦어. 나머지 대답하는 친구들 또 뭐야. 저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누구 있어?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은 그 두 개 중에 제일 큰 게 0이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질문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달라고 하네. 그래서 1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되게 빨리 하시고 853번도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최대한 빠르게 암산 최대한 이용해서 계산 속도를 늘려. 우리 계산 속도 늘려보자.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느긋느긋 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853번 진행해보세요. 자, 그만. 이거 1번, 이거 2번. 1번부터 해볼게. 소수랑 부수 다 없애면 얼마 곱해야 되니?
양변 얼마 곱해서? 10.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양변에 10 곱하자면 할 것 같은데 10 곱하면 얼마? 15x 마이너스 21이 작다. 10 곱하면 10x, 10 곱하면 44. 그래서 넘겨주면 5x, 그리고 넘겨주면 65. 5x가 65보다 작다. 그럼 x는 누구보다 작다? x는 13보다 작다. 최대한 빠르게 하라 했다. 2번. 여기 1차 몇 x? 3루트 2x. 선생님 버려드려 볼까? 여기 3루트 2x. 루트 2x를 이쪽으로 넘기면 몇 x가 되는 거야? 2 루트 2 x가 잘 봐. 3루트 2x에서 루트 2x를 뺄 거잖아. 그럼 3루트 2에서 루트 1을 빼기 2루트 2니까 2루트 2x가 될 거고, 여기 숫자 얼마 남지? 마이너스 2나 그 마이너스 1을 저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x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x가 있는 쪽에 부등호가 열려있다면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지. 선생님은 이 항만 반대쪽으로 한 거거든. 그럼 양변에 누구로 나눠서? 양변에 누구로 나누면 끝나? 2루트 2로 나누면 끝나잖아. 2루트 2로 나누는 거 얼마인데? 양변 2루트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2 이상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의 정답.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루트 2분의 1보다는 커야 하고 1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이 연립 부등식의 정답이야. 그럼 또 문제가 뭘 물어봤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 얘들아 이거 대충 크기로 잡으면 얼마니? 2분의 1? 대충 소수로 표현하면 몇 점? 0점 얼마지? 0점 얼마부터 시작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라면 당연히 1부터 시작해주면 되겠네. 13 전까지 있는 정수는 어디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지? 12까지. 1부터 12까지가 정수야. 몇 개야? 정수 개수, 자연수나 정수 개수 찾는 방법 혹시 잊어버린 사람 있어도 기억해. 내가 셀 수 있는 끝수에서 처음 수를 뺀 다음에 반드시 개수 찾고 싶으면 1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맞죠. 이 문제는 12개가 맞아. 솔직히 이 12개는 실수 안 하지. 근데 만약에 10부터 20까지 이거 정수 몇 개냐고, 자연수 몇 개냐고 물어보잖아. 10개라고 대답하는 멍청이들 많아. 이거 정수 정답 몇 개예요? 이 11개야. 이거 10개가 아니야. 항상 개수는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들 중에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뺀 다음에 반드시 1을 더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개수가 나온다 얘기했어요. 필기 빨리 하고 필요한 사람들 빨리 해. 그 다음에 필기 다 한 사람들 856번 풀어봐.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위에 거 몇 배 할까? 양변에? 얘들아, 위에 거는 선별을 같이 양변에 10배 하자, 10배. 10배 주면 얼마? 15x 마이너스 5. 10배 주면 얼마? 4x 플러스 6 되는 거 맞니? 어? 맞아, 안 맞아? 그럼 넘겨서 몇 x? 11x 넘기면 11. 11x가 1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끝났고 이거 몇 배 할까? 이거 그냥 4배만 할까? 4배 하자. 선생님 이거 잘 안 되니까 이거 적을게. 4배 해주면 12. 4배 해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만 남을 거니까 펼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4배는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유지. 4배 해주면 2 남겠네. 2에다가 얘를 곱할 거니까 4x 플러스 6. 그럼 선생님은 버릇대로 요거 마이너스 얘들아, 선생님은 요 4x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 x의 개수가 음수인 걸 만들기 싫어해 선생님 보통. 마이너스 x를 일로 남길 거야. 몇 x? 5x는 크거나 같다. 5x는 크거나 같다. 6까지 넘겨서 숫자 계산하면 얼마? 5. 5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열분동식이야. 첫 번째 정답은 1보다 작거나. 얘들아, 우리 상상하자. 수직선 상상해봐. 하나는 1보다 어떻다고? 작거나 같다. 하나는 1보다 어떻다고? 기본적으로 겹치는 범위 있어 없어 현재? 없지. 그런데 그 만나는 지점 1을 한번 생각해봐. 1 둘 다 갖고 있는 답이야? 갖고 있지 않은 답이야? 둘 다 갖고 있다는 건 겹치는 숫자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있다? 딱 하나. 1 하나는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열린 부등식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 부등식인데요? 부등식이더라도 정답이 한 개밖에 없다면 분명히 부등식은 답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내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정답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면 그 답은 부등식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방정식의 형태의 모습처럼 답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x는 1. 이것도 선생님 풀이 좀 볼래? 여기까지 해놓고 들어봐. 정답 1인 거 찾았어. 정답 1인 거 찾아. 답장이 뭐라 적은 줄 알아? 그냥 이렇게 적어. 뭐야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 내가 찾은 게 x의 값이잖아. 부등식에 해든 방정식에 해든 뭘 찾는 거야? x의 값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은 x의 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지금처럼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니 꼴랑 이렇게 답만 적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뭐예요 이렇게 적지 마.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라고. 눈으로 선생님이 말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는 건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자기가 똑같은 답을 적을 수 있으려면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외우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 다음 이거는 상중이라서 빼기에는 너무 아쉬운 문제라서 풀 거예요. 시작하세요. 860번 860번 시작해봐. 선생님이 선택해서 푸는 거 같이 풀자. 필요하다 싶은 건 선생님이 선택해서 풀게. 과제에서는 제외하겠지만
문제 보고 멀뚱멀뚱 어떻게 풀지 고민하지 마. 문제는 첫 번째 줄 뭐래? 2차 방정식에 해 얘기했잖아. 그럼 2차 방정식 먼저 푸는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먼저 풀어야지. 2차 방정식 뭐 선생님하고만 배웠냐? 중학교 때도 같이 배웠잖아. 대답만 잘하면 뭐해? 풀어야지. 인수분해로 풀든 근해공식을 풀든 풀어야지. 그런 다음에 다음 줄을 봐. 그렇게 2차 방정식 풀고 났더니 두 번째 줄에는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연립부등식의 해랑 방금 풀어냈던 2차 방정식의 해가 같다잖아. 그럼 이제 같다는 내용을 여기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갈게. 그렇게만 따지면 나이도가 뭐 상중이라 표현되긴 했지만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얘들아? 당연히 전기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 선생님도 못 풀어. 아무리 2차 방정식이라도 저렇게 생긴 모양 선생님도 못 풀어. 저거 근해공식 쓸 수 있도록 준비 안 돼 있잖아. 인수분해 궤도로 2창, 1창, 3성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된 상태 가지고 문제 풀려면 말도 안 되지. 전개해야죠. 갈게. 2x 제곱에 여기 몇 x? 마이너스 20x에 마이너스 x 넘기면 마이너스 몇 x? 16x. 상수항 25에다 2가 50. 15 빼면 35. 35에서 3 빼면 얼마? 32.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인수분해 되냐 되니?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 x-4의 완전적으로 나오네. 그래서 중근이구나. x는 누구만 나와? x는 4라는 중근만 나오게 되네. 이렇게 답을 구했거든. 근데 얘들아, 이 연립부등식의 답도 얘랑 같아야 되는데 우리 방금 전에 경험했지. 부등식의 답이 얘랑 어떻게 같지?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마치 중근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풀어나가는 게 아니야. 암산할 거야. 넘기면 몇 x? 4x.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x는 작거나 같다. 넘긴 게 14-a지. 그 14-a를 4로 나눈 게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 맞아요? 맞아? 두 번째 몇 x? 넘기면 몇 x? 5x. 5x는 크거나 같다니까 양변 5로 나누면 5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럼 5로 나누기 전에 반대쪽으로 넘긴 상수는? 상수 누구랑? 2랑 넘긴 거 누구랑? 마이너스 b랑.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랑 완전히 똑같지? 질파 선생님 얼굴 봐. 첫 번째 정도, 두 번째 정도 하나는 작거나 하나는 크거나. 얘들아 답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선생님 봐봐. 이런 식으로 가면 겹치는 범위가 많아지지. 근데 지금 겹치는 답이 얘랑 답이 같아야 된다며. 그럼 겹치는 게 있긴 있는데 몇 개만 겹쳐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손 봐.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겹치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이거 둘 다 얼마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거 둘 다 4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4보다 크거나 같다가 합쳐져서 4만 정답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빨리 암산해봐. 14-a가 누구랑 같은 거야? 14-a가 16이랑 같은 거야. 그럼 a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 속도를 늘려. 이거 2-b가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b는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a값, b값 찾을 수 있겠더라. 질문은 a 더하기 b 물어봤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더라. 넘겨보세요. 864번 시작해. 필기하시고 864번 선생님 빨리 문제 옮겨 적을 테니까 그때까지 864번 할 수 있는 만큼
해석하고 진행해봐. 864번.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네.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는 말이 뭐 말이야? 두 부등식에 공통범위가 있다는 얘기지. 하다못해 아까 풀었던 것처럼 숫자 하나만이라도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겹치는 게 있으니까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일 테고. 그럼 두 부등식을 푼 다음 두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를 수직선 위에 옮겨놓고 겹치는 범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작하자. x 더하기 2는 누구보다? 3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3a 마이너스 2보다. 벌써 다 구했네. 두 번째부터 빠르게 구하자. 여기 몇 x? 2x 넘기면 몇 x? x는 작다. x는 작다. 숫자 얼마? 마이너스 1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잖아. 그럼 이 정도의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어. 괜히 쓸데없이 이거를 한 줄, 두 줄, 세 줄 더 적어서 문제를 풀지 말고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암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노력이야. 그럼 해볼게. 수직선에다가 수직선에 착하기 전에 문제가 원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해가 있다 없다? 그럼 겹치는 게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럼 첫 번째 3a-2보다 크다. 3a- 선생님 3a- 어딘데요? 나도 몰라. 그냥 해. 어딘가에 3a-2라고 하는 값이 있겠지.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정답은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7 어디 있어야 돼? 3a-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죠.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얘랑 합쳐져서 겹치는 범위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7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겹치는 범위, 공통 범위,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오는 거겠지. 이게 해가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이거 보면서 대답하면 되겠네. 아, 이렇게 겹치는 범위가 있으려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있으려면 3a-2가 마이너스 7보다 어떤 수여야 하는구나? 작은 수가 돼야 하는구나. 생각해봐. 마이너스 7이 이런 데 있었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답이 없었겠지. 그때 해가 없었겠지. 지금처럼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두 풀어놓은 부등식의 공통범위가 생기려면 수직선상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선생님 봐야지.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3a-2가 마이너스 7보다 왼쪽, 방향으로 따지면 왼쪽, 크기로 따지면 작은 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겨울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칠판 봐.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게만 체크하지 말고 반드시 이거를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를 고민해라.
좀 해보자. 등호를 넣어야 정답인지 빼야 정답인지를 고민하자. 일단 이건 확실한 정답이 맞거든.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등호라는 건 3a-2하고 -7 사이에 등호를 붙였다는 건 둘의 위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얘기. 얘들아, 지금 봐봐. 선생님 말 들어. 이게 무슨 뜻이야? 3a-2의 위치가 -7의 위치보다 작다는 뜻 아니야? 3a-2가 -7보다 왼쪽에 있다는 이 그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등호가 들어갈 때 뭘 말하는 건데? 3a-2하고 -7의 위치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거 그려줄게. (3a-2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첫 번째 정답이. 근데 두 번째 정답이 누구야? -7보다 작다거든. 그런데 이 등호는 뭐냐? 3a-2와 -7의 위치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7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오케이? 3a-2가 -7보다 왼쪽에 있을 때의 수직선 모습은 이거고 3a-2와 -7의 위치가 같을 때의 모습은 이거야. 그럼 여기 봐봐. 이거 해 있는 그림이야 없는 그림이야? 이거 해 없죠? 선생님 여기 3a-2하고 -7이 같으면 여기 겹친 거 아닌가요? 잘 봐. 하나는 까만 점이라 여기를 데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하얀 점이라 여기가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는 여기가 겹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겹친 부분에 해당하는 정답을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는 갖고 있지 않아. 둘 다 갖고 있어야 겹치는 답이 있는 거잖아. 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 해가 있길 바란다면 해가 있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3a-2가 -7보다 작은 것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등호를 넣어서는 안 돼. 등호를 넣으면 해가 없는 분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a는 작다. 넘기면 -5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분의 5보다 작다. -3분의 5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점수 물어보네. 얘들아, -3분의 5가 소수로 따지면 -1점 얼마 정도니? -1점 얼마에 해당하는 수보다 작은 수들 중에 제일 큰 점수 누구야? -2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따가 클리닉 할 때 3, 4차 방정식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 내용인 게 거기니까 당연히 끝냈어야 되는 게 맞죠. 질문까지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질문까지 다 해서 시간이 혹시 남는다면 여기 부등식까지도 미리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재 숙제는 아까 말했듯이 1차 연립 부등식의 활용까지 125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고생들 했어. 그리고 클릭 끝나고 하는데 토요일날 올 때는 토요일날 제발 좀 지각들 하지 마. 토요일날 지각하지 마.